다큐는 그 의류들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 팔려 나갑니다.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 수출이 세계 4위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. 그리고 두 번째 다큐는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다큐입니다. 전 세계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뿌리는 교환 화학물질일 것이다라는 가설이고, 미세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저희 삶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옷 관련한 다큐 두 개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 다큐는 추적 60분에 만들고 버린다 패션업계가 감춰온 옷값의 비밀이라는 다큐이고요.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.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을 헌옷수거함에 버렸을 때 그 옷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. 그 의류들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 팔려 나갑니다. 그래서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팔려 나가게 되고요.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 수출이 세계의 4위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출이 많은 나라입니다. 예로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옷을 굉장히 많이 수입한다고 하는데요. 일단 캄보디아에서 옷을 수입을 하면 중고 의류 판매하는 곳으로 가요. 그래서 중고 의류를 판매를 하고 거기서도 안 판매된 옷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입거나 버리게 되는데, 그 버리는 과정이 조금 환경에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외곽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요, 캄보디아에. 그래서 그곳에 이제 버려진 옷들이 굉장히 많이 산처럼 쌓여 있고,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점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폐의류들이 벽돌 공장으로 보내집니다.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태우는데 땔감으로 폐의류를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유독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연기가 이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출되는 의류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결국엔 처리가 안 되는 거죠. 그대로 다시 버려지는 거니까 저희가 선업수거함에 옷을 넣는다고 해도 결국은 쓰레기는 남아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터전을 안 좋게 만든다는 점이 조금 이 다큐가 말하고 싶었던 점인 것 같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은 옷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를 또 보여주는데, 짜투리천을 이제 불법으로 분류하고 소각하는 업체가 있어요. 그래서 불법으로 그런 관행이 이제 저질러지고 있고, 좀 충격적이었던 수치는 국내 상장 의류 브랜드의 폐의류 중에서 이제 폐의류로 신고된 건이 0.0003%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나머지 의류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. 결국 그런 문제가 또 있고, 의류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패스트패션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결국 문제는 패스트패션이 빨리 많이 만들고 더 빨리 더 싸게 만들고 빨리 버리게 되는 게 문제잖아요. 그리고 입지 않는 옷들은 다 폐기 처리가 되고, 근데 이제 패스트패션이 환경과 사람에게 유해한 것도 맞지만 그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보여줘요. 어떻게 값싼 옷이 만들어질까요? 첫 번째는 대량 생산입니다.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옷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착취예요. 개발도상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요. 노동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패션의 안 좋은 점을 드러내주는 다큐라고 생각을 했고, 이 다큐를 통해서 패스트패션의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다큐는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다큐입니다. 이건 넷플릭스의 다큐인데요.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이거는 옷에만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가지고 왔는데요. 이제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을 디톡스하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커플들이 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을 디톡스 해보고 그게 생식력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추정을 해보는 그런 다큐이고요. 여기에
여기에는 샤나 스원 박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박사님의 가설은 이제 전 세계의 생식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호르몬 교란 화학물질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요.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봅니다. 물론 이게 과학적인 실험이나 연구는 아니에요. 근데 그냥 경향성을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, 시사점이 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. 사실 다큐를 보면서 저희 주변에 플라스틱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. 페트병부터 캡슐 커피, 비닐, 의류, 섬유, 수세미, 칫솔 등등 저희가 접하는 것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. 플라스틱 디톡스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에서는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느꼈고, 좀 더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입고 있는 옷에는 폴리에스터 같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. 하루 종일 몸에 닿는 것이고,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하나의 흡수기관인데 너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옷을 입을 때 좀 주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, 실제로도 플라스틱이 조금 들어간 운동웨어를 샀어요. 그래서 운동할 때는 플라스틱이 적은 옷을 입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말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이 다큐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저희 삶에 많이 침투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자 이 다큐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다큐와 두 번째 다큐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. 저도 이 다큐들을 보고 옷을 쉽게 구매하지는 못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,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에 대한 경각심도 생겼고 해서 다른 시선으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다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다큐들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